안녕하세요, 한상호입니다. 아, 제가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제일 자주 안 하는 일이 바로 해커 관련한 일인데, 우리가 해킹이라고 하면은 크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해커는 사실 보안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해커들이 우리가 합법적인 해커들이 하는 일은 보안 컨설팅을 하고 시스템 취약점을 찾아내서 막아주고 막을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또는 그런 거 개발해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보안 전문가 해커들이 하는 거고, 저는 그 이상을 해요. 저는 그런 것보다도 그 이상을 하는 편인데, 어떤 거라냐면은 사람에 대한 해킹을 막아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나라는 거래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죠. 우리 아담 스미스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도 거래를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어요. 저는 거래 안 하는데요 라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에게 직장하고 내가 거래를 하고 있건, 심지어는 부모님의 얹혀 살고 있더라도 아마도 뭐 스마트폰 요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전달받는 것도 무료로 일방적인 혜택을 전달받고 있는 거래가 발생하고 있긴 하죠. 일종의 뭐 대여 같은 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거래를 추적하면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건 되게 쉬운 일이에요. 누구랑 소통하고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차되는 거래 기록만 있으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거래 기록뿐인가요? CCTV 기록도 있죠. CCTV 기록을 이용하면은 그 사람의 동선을 알 수 있고요. 통화 기록을 통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와 요즘 소통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방문 기록을 통해서는 온라인 방문 기록을 통해서는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메시징 기록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인간은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그 기록을 통해서 모조리 다 추측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누구랑 뭔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뭐를 할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많아지면은 그걸 감추고 싶은 사건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강남 살고 있잖아요. 강남에 예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새벽에 새벽에 한 슈퍼카가 평상시에 강남하고 똑같죠. 아주 신나게 막 도로를 질주하고 그렇게 다니다가 어디 꼬라 박은 겁니다. 근데 그 새벽에 100km 넘는 고속으로 막 달리다가 어디를 쳐 박아도
뉴스 한 줄이 뜨지 않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전혀 상식적일 수 없잖아요. 왜냐면 연예인들 종종 음주 사고 낸 경우 생각해 보면은 음주운전 하다가 어디 뭐 가로수 뭐 가로등 이런 거 박아가지고 신문 일면에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또 먹잇감으로 되기 쉽죠, 되게 언론에서. 아무리 새벽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강남에는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지금 제가 이 영상 찍는 시간이 새벽 4시 24분입니다. 새벽 4시 24분인데 제가 이렇게 머리 밴드하고 이게 머리 안 감고 그냥 밖에 산책하고 오고 막 그래서 그래요. 그만큼 여기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걸 파헤치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여론 조작에 대한 거나 아니면 다 뭐 감시되고 있고 뭐 그렇다 그런 게 그게 가능하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알아요. 그것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출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권해드리는 거는 어, 첫 번째로 나쁘게 적을 만들지 말는 거랑 두 번째는 기록을 남기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면 내가 감추고 싶은 기록은 진짜 감춰야 돼요. 그래서 되게 디폴트한 거긴 한데 VPN 사용하는 거. VPN 무조건 VPN 사용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HTTP 검열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 2019년도였나? 아마 그쯤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진국들 중에서는 검열 기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당연한 거죠. 뭐 포르노도 못 보게 막아버렸으니까. 그러면서 다 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다 보고 뭐 다 알고 다 하지. 아, 그 패킷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그 데이터가 전달이 될 때 웹상에서 데이터가 전달이 될 때 전체를 벌크로 보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웹페이지나 어떤 동작 같은 거 할 때 뭐 이미지도 다운받고 아니면 데이터 페이로드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때 패킷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분할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게 통신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1메가바이트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 100개로 가령 나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중간에 전달되는 데이터가 손실을 나는지 안 나는지 패킷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잘라 가지고 중간에 송신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해도 그럼 그 에러난 작은 패킷만 다시 재요청해서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터넷 통신의 기본 원리인데 근데 그 패킷이라는 게 첫 번째로는 HTTPS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야 보안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중간자 공격이라고 하거든요. 그 미들맨, 미들 인더맨 해서 MITM 공격이라고 해요. MITM 공격 같은 게 우리가 그 공공 와이파이 같은 거 해킹하면은 싹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쉬워요, 보는 법도. 그래서 그 비밀번호 안 걸려 있는 와이파이 카페 같은 데서 사용하면은 그 요청 다 그냥 따가지고 다 해킹할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페이로드 다 보안이 필요한 거고, 어찌됐든 좀 얘기가 샜는데 그걸 다 감춰놔야 돼요. 감추지 않으면 진짜 다 합니다. 다 알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내가 그렇게 어, 누군가가 스토킹할 목적이든 뭐 나를 캐내가지고 내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 일반적으로는 없지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와 싸우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그게 선량한 목적이라고 해도, 그러면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을 싹 다 털어버릴 수 있어요. 며칠 안에? 14일 안에. 14일 안에 다 털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14일 안에 지우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거예요. 예전에 한 개인이 어떤 큰 기업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그 기업에서 되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개인이 열받은 거예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이거든요. 개인이 열받아서 그 기업에 가서 막 깽판도 치고 막 화나가지고, 화낼만 했어요. 정말로 합리적인 분노였거든요. 소비자가 할 수 있는. 하지만 기업은, 그 해당 기업은 좀 하자가 많은 기업이었고 숨기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의의 피해자인데, 엄밀히 말하면 숨기고 싶은 게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기업의 오너가 혹시 나한테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얘한테 소스를 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 그 기업은 어, 기업의 설립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뭐 투자자들의 자금을 잘못 운용하고 뭐 여러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비자가 큰 피해를 겪는 사건이 나왔고 이게 대중의 관심을 끌면은 언론사에서 물어뜯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관심을 받으면 언론사들이 더 들어오고 경찰도 인지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한 거죠. 그런 경우면은 그 개인들 신상이고 뭐고 그 사람이 뭐하고 요즘 누구랑 만나고 하는지까지 그냥 다 조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부당한 피해를 당해서 누군가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뭐 소송전을 하게 되거나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랑 싸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오면은
첫 번째로 할 게 통화 같은 거를 여러분의 폰으로 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족 폰으로 한다든지, 뭐 와이프가 있다면 와이프 폰으로 뭐 변호사랑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변호사야 어차피 상관없긴 하겠다. 뭐 그 외에 사람들하고 소통할 일이 있거나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묘수가 있긴 한데, 뭐 폰을 아 이렇게 번호를 발급받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인스턴스하게 그런 식으로 특정 목적성에 맞춰서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괜찮은 거는 정확하게 내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것도 좋아요. 만약에 위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있다면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뭐 범죄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생산자와 공급자, 그냥 똑같은 말이네. 공급자랑 소비자가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공급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어요. 그러면은 소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은 정상적인 케이스는 아니겠죠. 정보를 주고팔고 할 정도면은 이쪽 분야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만큼 큰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그런 개인적인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비싼 정보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비싸게 거래되는 건데 그걸 지불할 만큼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아주 치명적인 경우에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소비자 측이고요. 공급자 측을 보면은 공급자는 소비자가 그런 사람들이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나쁜 쪽에 조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세 가지 섹터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거래를 하는 공급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얘네들도 어느 정도 힘도 있어야겠죠. 자기 방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일 거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명확하게 본인들이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 이들이 어, 증빙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얘네들도 계속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한테 전달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평판이 안 좋아져서 그 사람 장사 못하죠. 장사를 못해요. 그러면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이런 일들은 건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만은 애초에 그게 막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진짜 영화에서나 종종 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전달하는 정보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확실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뭘 하냐면은 대조를 합니다. 대조. 대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일을 대충 한 애들은. 근데 진짜 프로들은 대조를 해요. 무슨 대조냐? 그 사람이 현재 위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거기에 파견을 보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뭐 인천에 있다.
인천 어디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사진을 찍어서 고객한테 보내요. 여러분이 사진을 찍힐 때까지 잠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주차 불가능한 아파트. 외부인 주차 불가능한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집에 처박혀 있고, 그리고 몰래 나갈 일 있으면 몰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있어요. 부자들이 사는 집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런 감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집들에 살아요. 부자들 중에. 정말로 부자들은.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는 출구가 몇 개죠? 출구가 몇 개인가요? 부자들 중에 보안이 좋은 곳에 산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출구가 여러 개고요.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동선을 감추기 쉽고. 그리고 출구가 여러 개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고, 또는 개인 주택에서 뭐 사는 경우라면은 그 주변에 이렇게 홀드하면서 모니터링하기 힘든 그런 곳에 살죠. 그런 지역들이 있죠. 그래서 낯선 차가 막 서 있지 못하고 그럴 만한 장소도 안 나오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뭐 유엔 빌리지나 뭐 몇 군데 있죠. 뭐 성북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은 애초에 그게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개인 주택에서 뭐 부모님이랑 산다든지 하면은, 아니면 되게 작은 뭐 빌라나 이런 경우라면은 여러분이 뭘 하고 뭐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털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수준이 그 수준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그거를 자료를 그분들이 보여준 적이 있어요. A4 용지로 막 이만큼씩 막 나와요. 근데 이만큼씩 나오는 그거에서 어떤 식으로 추출하냐? 거기서 이제 교차되는 정보들 막 찾고, 그래서 그 아주 매시브한 데이터에서 여러분의 필터링에 걸리는 것만 이렇게 쫙 뽑아내요. 근데 그것도 엄청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예 감추던지 아예 추적하기 힘든 곳에 있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너무 자료가 많아서 추적 비용을 높여버리는 전략이죠. 저는 강남에 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얻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너무 매시브한 정보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살면. 제가 어딘가에 이동할 때 당연히 CCTV에 다 잡히지만 거기에는 저 말고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기가 사실은 좀 어렵죠.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설령 찾는다고 해도 중간중간 연결성을 끊어버리면은 진짜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은 뭐 길로만 다니지 말고 가게에 들어갔다가 뭐 그런 식으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주 좋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전통적인 방법인 건데 종교시설이에요. 우리 영화 보면은 꼭 그 큰손분들 있죠. 큰손분들을 어디서 봅니까? 절에서 봐요. 더글로리 봐도 그 더글로리에 그 사채꾼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도 왜, 왜 절에 있나요? 절에 뭐, 절에서 왜 김치 담그고 계시냐고, 그분들. Why? 그분들이 왜 절에 가죠? 굳이 멀리? 그래서 별장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모니터링이 가능한 종교시설을 이용하시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주 프라이빗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며칠 정도 보내면서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한술 더 뜨면은 거기에 뭐 와이파이나 이런 것까지도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거를 아마 아는 사람 별로 없죠. 왜냐? 그거를 말해서 얻는 게 없으니까. 제가 이런 거 얘기한다고 해서 뭐 제가 뭐 큰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냥 음, 그냥 말하고 놀고 있는 거죠. 새벽에 수다 떨고 싶어서.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아주 선량한 젊은 프로그래머 분들이시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세계는 사실 빅브라더의 세계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고도화된 사이버펑크 전 단계의 사회에 가까워요. 우리가 상상하는 대부분의 것들 있잖아요. 영화에서 표현되는 그런 미디어에서 표현되는 그런 거는 거의 다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다 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인간이 상상한 대부분의 것들은 이미 실존하고 있어요. 형태의 차이가 있고 약간 디테일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다 있고 그리고 그걸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종종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극렬한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이 이거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예전부터 종종 얘기했던 게 유튜브에 있는 유튜브에 사람들이 올린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있는 사람 다 찾아낼 수 있다고 전 말해왔거든요. 옛날 영상에도 꽤 많아요. 라이브 때도 얘기했었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댓글 달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 신상 공개 안 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유튜브는 신원 공개 안 해준다. 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잘 안 알려주고. 원래 그래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규칙이잖아요. 근데 알아낼 수 있어요.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한국 서비스로 가입된 한국인으로 가입된 사람은 찾아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찾을 수는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여러분이 한국인 정보로 뭐 휴대전화 연동해가지고 뭐 복귀 연락처 해가지고 하면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되는데요. 심지어는 구글 코리아 직원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됩니다. 돼요. 돼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2천만 원만 줘보세요. 그럼 제가 14일 안에 여러분이 궁금한 누구든 찾아줄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그런 서비스를 저는 제공할 생각도 없고 농담이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절대 안 된다라고 단정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경찰분들도 전 경찰분들 대부분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국가에 헌신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공직에서 묵묵히 일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니까. 근데 어떤 조직이든 간에 80%가 정상이어도 20%가 이상하면은 그 20%가 만들어내는 문제점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설령 그게 10%만 돼도, 아니 그게 설령 1%만 돼도 99%가 잘해놓은 거를 1%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직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어라고 할 수 있지만 내사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확신하는 게 뭐냐면은 비리가 없는 회사가 없었다. 비리가 없는 조직이 없었다. 크던 작던 그 안에는 분명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안 보인다면 그 문제를 아직 못 봤을 뿐이다. 무조건 문제는 있다. 예. 그런 생각인 거예요. 취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취약점을 어떻게 컨트롤하냐인 건데 뭐 그거는 뭐 다른 주제니까 어찌됐든 혹시라도 어떤 기업이나 심지어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사기 같은 어떤 개인적인 피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진짜 이쪽에서 악질 사이코들 만나면은 다 찾아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니까 항상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메신저도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E2E가 되는 메신저를 꼭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E2E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 암호화가 되는 메신저는 몇몇의 것을 제외하고는 그룹 단위의 엔드 투 엔드는 제공되지 않아요. 심지어 텔레그램도 그렇습니다. 엔드 투 엔드 암호화가 그룹 단위에서 제공되지 않아요. 그건 서버에 복원됩니다. 그래서 그룹에서 어떤 것들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중요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신상에 마이너스 될 만한 것들은 그룹 단위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곳에서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메신저만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한국에서 사업 안 하잖아요, 이제 점점. 그러면서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국민 메신저들을 절대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아졌어요. 그거 옛날부터 진짜 삭제하고 싶었는데 이제 거의 다 연락을 안 할 필요가 안 해도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뭐 오늘의 얘기는 이 정도고요. 사실 이 얘기를 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거긴 한데 저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게 바로 이런
감시 검열해서 자유로운 서비스 만드는 게 제 목표니까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그렇고요. 항상 평안하십시오.